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저항의 직렬, 병렬 및 직병렬 회로도를 보고 합성 저항, 전압 강화 및 전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이번에 배워야 할 내용이죠. 도체 저항은 도체의 길이가 길수록 커지고 단면적이 클수록 작아진다. 따라서 저항을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 저항의 총 길이와 단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항의 전체 크기도 달라진다. 저항이 직렬, 병렬, 직병렬로 접속된 전기 회로를 알아보자.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식 하나를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하나를. 무슨 공식이냐? 저항에 대한 공식이에요. 저항은 ρ A분의 L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일단 적어보세요. 단위는 옴이 되겠죠. 옴.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일단 저항은 얘 로우라고 있는데 로우라고 있고, 얘가 뭐냐? 저항률이에요. 저항률. 이 저항률이 무엇이냐? 물질마다 고유의 저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도체나 알루미늄, 플라스틱, 나무 이런 물질마다 각각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쵸? 금이나 은 이런 게 잘 흐르게 해주고 나무나 플라스틱 이런 거로 갈수록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이 높아지겠죠. 즉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저항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는 금이나 은처럼 전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물질들은 저항률이 낮고, 전기가 흐르는 것을 많이 방해하는 물질일수록, 즉 부도체에 가까울수록 이 저항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항률의 개념 알겠죠? 저항률. 그래서 이 저항률 곱하기 A분의 L인데, 이 A가 뭐냐? 이 A는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A는 단면적이다. 즉 전선의 단면적이죠.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단면적을 A라고 합니다. 또는 S라고도 표현을 해요. 책마다 좀 달라. 그래서 A 또는 S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단면적이다. 그 다음 L은 무엇이냐? L은 이 길이가 됩니다. 길이가 돼요. 도체의 길이. 그리고 단위당 보면은 길이는 미터 단위고 면적은 미터 제곱이 단위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항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로우, 저항률과 면적과 그 다음에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저 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 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항의 직렬 접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저항의 직렬 접속. 그림 3-7과 같이 각각의 저항을 일렬로 접속하는 방법을 저항의 직렬 접속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선생님이랑 한번 직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두 개의 소자가 각각 한쪽 끝이 만나야 하고,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에는 따로 연결되는 게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R1, R2 서로 한쪽 끝이 만나고 서로 연결된 게 없죠. 직렬. R2, R3도 한쪽 끝이 만나고 그 사이에 따로 연결된 게 없죠. 직렬. 그래서 이 세 개는 모두가 직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일렬로 접속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일렬로 접속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 이게 직렬입니다. 그래서 R1, R2, R3가 세 개로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저항은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R0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개와 이 한 개, 그냥 세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개로 그려준 거죠. 그래서 N개의 저항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 R0는 각 저항의 합이 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R0는 R1, R2, R3 쭉쭉쭉쭉 더해준다. 이처럼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의 수가 많을수록 합성 저항은 커진다. 합성 저항은 커진다. 위에 오른쪽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직렬 접속의 특징 비유. 저항의 직렬 접속은 수도꼭지에 파이프를 직렬로 연결한 것과 같다. 이 경우 파이프가 길어져 물이 나오기가 어렵다. 즉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밑에를 한번 읽어보고 올라갈까요? 저항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같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항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같다. 즉 그림 3-8과 같이 회로의 전류계를 접속할 경우 모든 전류계의 바늘은 같은 값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I는 I1은 I2는 I3는 같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폐회로에서는 한 개의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모두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I1은 뭘 말하는 것이냐,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R2에 흐르는 전류를 I2, R3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총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당연히 방향은 V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그때 R1, R2, R3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모두 같다 라는 거. R1에 흐르는 전류와 R3에 흐르는 전류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 개의 폐회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류의 크기까지 구해보면은 I는 몇이냐, 일단 같고 그 크기, 회로의 총 전압이 몇이에요? V죠. 전압원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회로의 총 저항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총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총 전류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또 볼까요? 그림 3-9와 같이 각 저항과 전원의 전압계를 접속하면 이들 전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이처럼 저항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중요한 내용이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전체 전압과 같다. 전체 전압과 같다. 위의 내용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것을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전압 분배 법칙 뒤에 배울 겁니다. 만약에 10V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R1, R2, R3가 직렬이다. 이 회로의 전부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저항이 5ohm이고 얘가 3ohm이고 얘가 2ohm이에요. 그러면은 전압이 얘한테는 5V, 얘한테는 3V, 얘한테는 2V 이렇게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급 전압은 이것을 받는 전압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즉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압 강하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압 강하를 배울 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 겸 해봅시다. 이 회로에 흐르는 총 전류는 얼마일까요? I는 총 전압이 10V고
총 저항이 5 더하기 3 더하기 2를 하기 때문에 10이 되죠. 그러면은 1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를 할 때 전압 강화는 전류와 저항이 만났을 때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다 라는 것도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가 1A 1A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직렬이기 때문에 모두 1A가 흘러가겠죠. 1A. 그러면 1A와 5ohm이 만났어. 5V죠. 맞죠? 그 다음에 3V 맞죠? 2V 맞죠? 즉 선생님이 그냥 전압 분배 해준 것과 결과가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정상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저항 R1, R2, R3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전체 전압과 같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항 3개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에서 저항 R0를 구하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 및 걸리는 전압 강화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첫 번째, R0라는 건 무엇이었어요? R0는 총저항을 의미하죠. R0는 총저항을 의미합니다. 총저항. 그렇기 때문에 직렬에서는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됐죠.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를 하면 된다. 그러면은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을 하면 몇이에요? 60이 되겠죠. 65이 된다. 그 다음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 그러니까 직렬이기 때문에 직렬은 각 저항에 흐르는 값이 같죠. 같다. 그러면은 I는 총전압 나누기 총저항이었죠. 그러면은 총전압이 30V, 총저항이 65ohm 하면은 0.5 A가 흐르죠. 그래서 I1은 I1은 I2는 I3는 모두 0.5 A가 된다 라는 내용이고 전압 V1은 V2는 V3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압 강화는 I 곱하기 R1 I 곱하기 R2 I 곱하기 R3를 하면 되죠. I가 0.5 각각 다 0.5고 R1이 10, 20, 30이니까 여기는 5V, 10V, 15V가 걸리죠. 그쵸? 그리고 각 전압강의 합은 총 30V가 되는 거죠. 즉 공급 30V와 전압강화 30V가 일치하죠. 네, 이렇게 일치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